남가주 곳곳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리타 밸리 북쪽에 위치한 레이크 휴즈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까지 총 1,500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아조사 지역에서도 오늘 산불이 발생해 500에이커를 태우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내 UPS 사무실 10군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우편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편물을 만진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도록 당부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악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주 DMB가 필기에 합격하고 실기 주행 테스트를 기다리는 운전 연수생들의 임시 운전 허가증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선밸리에 있는 대형 교회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지사와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을 불법 차별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오늘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미국 내 공자 학원을 외교 사절단으로 지정하는 규제를 가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러닝메이트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공동 출격 두 번째 날인 오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촉구했습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최초의 대중지 뉴욕 데일리 뉴스의 편집국 사무실이 영구 폐쇄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 등 재산이 급증한 억만장자들에게 6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거두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실업 지표 호조에도 부양책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93도, 밤 최저 기온 7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산타클라리타 밸리 북쪽에 위치한 레이크 휴즈에서 산불이 발생해 총 1,500에이커가 전수됐습니다. LA와 컬버시티, 베버리힐스, 몬트레일파크와 산타모니카 시 소방국이 합동으로 1,000여 명이 넘는 소방관들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진화율은 0%입니다. 이 산불은 어제 오후 3시 30분 앤젤레스 국립공원 내 놀스레이크 휴즈 로드와 파인 캐년 로드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3채가 불탔고 인근 건물 100채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피 장소는 팜데일에 위치한 하일랜드 고등학교입니다. LA 소방당국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오늘부터 시작됨에 따라 더욱 피해가 커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이크 산불로 인해 샌프란시스코도 캐년 로드가 스펑키 캐년 로드까지 폐쇄됐으며 이 파인 캐년 로드는 3포인트 로드와 레이크 휴즈 로드까지 그리고 3포인트 로드는 138번 하이웨이까지 올드리치 라우트는 138번 하이웨이까지 레이크 휴즈 로드는 리치 라우트 로드까지 폐쇄된 상태입니다. 운전자들은 이 구간을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남가주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에는 아주사 인근에 산불이 발생해 500에이커가 전소했습니다. 마운틴코브 거주자들과 터닝리프 그리고 볼더리치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게브리엘 리버 근처에서도 오늘 0.25에이커 규모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바로 진압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에는 웨스트코비나 갈리스터팍에 산불이 발생해 주택가를 향해 불길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셔먼옥스와 벤나이스에 오늘 새벽 12,000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은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 스테이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잠시 전력이 중단됐으며 소방관이 바로 출동해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경 발생한 정전으로 인해 12,000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아침 들어서 차차 복원됐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LA 카운티 내 UPS 사무실 10군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우편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편물을 만진 뒤 손을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최근 LA 카운티 내 UPS 시설 10군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8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LA 카운티 보건국이 13일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UPS 시설은 LA와 벨, 가디나, 벌논, 세리토스, 실마, 벤나이스 지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UPS 내에 전 부서에 걸쳐 있었다고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UPS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 LA 카운티 내 UPS 시설에서 직원 1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직장 내에서의 감염이라기보다는 커뮤니티 내의 감염으로 간주됐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UPS 직원들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혹여 우편물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될까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있겠지만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물체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기간은 짧기 때문에 우편물을 통해 우편물 수신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서신이나 소포를 개봉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도록 권고했습니다. UPS 외에도 산타페 스프링스에 위치한 트로잔 배러리 컴퍼니에서 61명의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습니다. 잉그루드에 있는 소피 스테디엄 공사 현장에서는 77명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필수 직종 사업체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생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봉제업체나 육류, 식품 가공업체 등 웨어하우스에서 여러 명이 모여 오랜 시간을 보내는 업종에서 직원들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1,200달러 2차 경기 부양 현금 지급을 위한 준비는 다 갖춰졌지만 추가 부양책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협상이 내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9월로 지급이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민주공화당이 내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상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현금 지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일을 넘기게 되면 연방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9월 이후에나 법안 통과와 현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은 추가 예산을 승인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공화 민주당 양당이 추가 경기 부양안 통과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에 대비해 연방국세청은 곧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행시험을 치르기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주 DMB가 필기에 합격하고 실기 주행 테스트를 기다리는 운전연수생들의 임시 운전 허가증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0일로 만료되는 비상업용 운전연수 허가는 6개월 연장되거나 신청일로부터 24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가주 DMB는 지난 6월 26일부터 주행시험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선밸리의 대형 교회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게빈 뉴섬 주지사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더 목사는 소장에서 지난 인종차별 시위가 있을 때 엄청난 대규모 모임이 이뤄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넘쳐났지만 주 정부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시위자에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교회와 종교에만 심한 잣대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변호인은 교회 실내 예배 금지는 미국 시민의 헌법 제1조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주정부는 현재 시위대, 마리화나샵, 대규모 도매 업체와 공장, 낙태 지원센터에는 자유를 허용하면서 교회는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도들이 주일 예배를 나오지 못해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정부는 오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카운티와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실내 예배를 강행했다며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LA시 정부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지만 교회 측은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8월부터 12월 미주 노선 탑승자에 한해 특별한 기내면세품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쿠폰을 통해 할인이 진행 중인 기내면세품을 추가로 할인받게 됩니다. 30달러 이상 결제 시 10달러 추가 할인, 100달러 이상 결제 시 15달러 추가 할인, 200달러 이상 결제 시 25달러 추가 할인, 300달러 이상 결제 시 40달러를 추가 할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추가 할인 적용 시 최대 50%까지 저렴한 가격에 주류 및 화장품 등 인기 기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웹사이트 flyasiana.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C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분석한 LAC 3.11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LA 전역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 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 한인타운이 7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LAC에서는 가정용 매트리스, 쇼핑카트, 소파 등 무단 쓰레기들이 거리에 불법 투기됐다는 신고가 총 12만 3천여 건 접수돼 최고 기록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 불법 투기가 급격히 증가해 상반기 7개월 동안 벌써 7만 1,97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일부 지역은 최대 85%까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 순서대로 선밸리, 파노라마시티, 벤나이스, 웨스트레이크, 피코 유니언 등의 순이었고 한인타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신고 건수 19,592건을 기점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5년간 530%나 증가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수치를 봐서는 전년 대비 올해에는 16.5%나 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 추가 경기 부양안 합의가 지연되면서 연방이민서비스국 업무가 9월부터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예산난으로 인해 전체 직원 3분의 2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한 가운데 연방의회가 경기 부양안을 통해 이민국의 예산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30일부터 이민국의 전체 직원 2만여 명 중 13,40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단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당국 관계자는 지난 몇 달 동안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급여 및 업무상 중요한 활동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는 등 재정위기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연방의회 예산 지원이 없다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무급휴직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연방의회에 12억 달러의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연방의회 긴급 예산 지원 없이는 8월 3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가 이를 일단 8월 30일까지로 한 차례 연기한 상태입니다. LAC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자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이스트 할리우드과 로즈 팰리츠, 실버 레이크 등을 포함하는 LAC 13지구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구제 기금을 업체당 $5,000씩 무상 지원합니다. LAC 13지구 미치 오퍼렐 시의원이 주도한 이머전시 스몰 비즈니스 보조금 프로그램에는 $1,000,000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원서는 13일부터 접수가 시작했으며 마감은 오는 월요일인 17일 밤 11시 59분입니다. 지원서는 웹사이트 cd13.com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LAC 13지구의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주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의 액티브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3명 이상 26명 이하여야 하고 연간 소득 $25,000 이상 $1,000,000 이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증거와 W9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치 오프렐 시의원은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로컬 비즈니스들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긴급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자영업자들도 비즈니스 문을 닫지 않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운영하는 맘앤팝 비즈니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엑셀레라 파이낸셜 단체에서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이메일 ta@excellerfinancial.com 또는 전화 213-410-5099에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일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한국홈쇼핑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 올 가을 학기 주말 한글학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요, 신미경 교육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 가을 학기 개강일이 지금 남가주 한국학원 언제인지, 그리고 올 가을 코로나 때문에 수업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11개 캠퍼스 모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개 학교가 8월 22일과 8월 29일 두 번에 나뉘어서 하거든요. 8월 22일에 개강하는 학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2일은 리버사이드, 아케디아, LA, 우일셔, 플러튼. 그리고 8월 29일 개강하는 학교는 그라나다 힐즈, 글렌데일, 세리토스, 다이먼드 바, 얼바인, 페닌슐라 이렇게 합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은 22일, 29일, 그럼 사전 등록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고 있어요. 저희 그 웹사이트는 www.kiscla.org로 들어가시면 남가주 한국학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치셔도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온라인 등록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그 등록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봄 학기 때도 저희가 처음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중간에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하셨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네. 그 온라인 수업 참여도는 어땠나요? 예, 지난 봄학기 그 휴교령에 따라서 3월 중순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갑자기 원격 수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긴 했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아주 빠르게 대처하시고 물론 그 안에는 몇 시간씩 또 우리가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 구글 클래스룸과 위블리, 유튜브, 줌 미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의외로 출석률이 각 학교가 거의 90% 정도를 보였습니다. 네. 아, 네, 그랬군요. 아니, 그러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편한 점도 저희가 좀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은 또 어떻게 보완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트레이닝도 좀 받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예정이 되었던 그 합동 대운동에 우리가 전체가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운동에는 취소가 되었지만 저희가 그 2학기 말고사, 또 드라이브 스루로 그 졸업식 이런 것들을 참 성공리에 마쳤거든요. 그 어려운 점이 하나는 우리도 알다시피 이렇게 대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특별히 그 유치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구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도 많은데 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완전 그 베테랑 우리 유치반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잡아서 정말 나만의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숫자도 적게 하고 이렇게 학생 수를 교실에서 할 때는 우리 20명도 넘게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때는 15명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잘 따라하는 또 그러한 좀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따로 이제 트레이닝을 다 받으면서 교육을 통해서도 선생님들도 준비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이번 네. 여름에도 많은 열심히 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5시간에 걸쳐서 우리 온라인 교수 연수회도 했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 상태인데 또 집에서 자녀들을 계속 케어해야 하고 온라인 수업에 참여를 시켜야 하는 부모의 역할도 사실은 커진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모님들께 우리 남가주 교육감, 신미경 교육감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일반 학교에서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토요일 3시간도 우리가 또 한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요즘에는 조부모님들도 애써주시는데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 온라인 교육의 그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참 선생님들이 전에는 토요일 하루만 이렇게 만났지만 이제는
이제 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중에도 또 이렇게 만나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네. 학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온라인 교육의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또 안심하고 이렇게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전에는 그 등록을 할 때 당일에 와서 등록을 하고 수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22일이나 29일에 등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날은 교실이 다 배정이 돼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 2, 3일 전에는 등록을 맞춰 주셔야지 첫날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 유념하셔야 되겠군요. 우리 그렇겠네요. 부모님들께서. 남가주 예. 한국학원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취하시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323-937-2083 323-937-2083 우리 학원 사무실 네. 전화번호거든요. 323-937-2083번이죠. 예, 맞습니다. 네, 이쪽으로 문의 주셔도 좋겠고 남가주 한국학원 웹사이트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예. 시간 내주시고 좋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올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의 신미경 교육감 전화로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75만 1,6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사망자가 전날보다 800여 명이 늘어난 16만 9,669명입니다. 이 누적 확진자 수 2위와 3위인 브라질과 인도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에만 각각 1,200명, 1,006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2,102만 98명으로 2,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일 2,000만 명을 넘어선 지 4일 만에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우려 속에 학교 문을 연 미국 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격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지침을 안 지키면 최악의 가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조지아주를 비롯한 5개 주에서 2,000명 이상 학생들이 격리됐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주 방침에 따라 학교 문을 열고 대면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쓰기를 강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주지사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There's definitely going to be issues when you open anything.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4가지 지침을 지키라고 호소합니다. 곧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것이란 경고와 함께입니다. If we don't do that, as I said back last April, this could be the worst fall from a public health perspective we've ever had. 오늘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코로나19 보고를 받은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마스크 쓰기를 강제하라고 촉구합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 강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So let's institute a mask mandate nationwide, starting immediately, and we will save lives. 학교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대학 미식 축구 경기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o a large extent it's going to happen. They want to do it. I'll tell you who wants to do it are the players and the coaches. 미국의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사망자는 하루 1,000명 이상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 감염병 연구 최고권위자 파우치 박사는 미국은 코로나19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고 오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아이비리그 명문인 예일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을 불법 차별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제소에 따라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예일대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예일대는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근거로 차별 행위를 했고 매년 수백 건의 입학 여부 판단에서 인종을 결정적인 요소로 삼았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의 예일대 입학 가능성은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보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원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예일대의 이런 차별 행위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민권법 6조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학들도 제한적인 여건에서는 지원자의 인종을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예일대의 인종 활용은 전혀 제한적이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미국 내에서 중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공자학원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공자학원을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공자학원은 해외에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조직으로 중국 국무원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공자학원은 2004년 서울에 처음 설립됐으며 현재 전 세계에 약 550개, 미국에서는 스탠포드 대학 등 8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 공자학원을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이르면 현지 시각 13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행정적 요건이 공자학원에도 적용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즉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되면 공자학원은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처럼 인력이나 부동산 등 소유 현황을 미국 국무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공자학원을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되거나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월 신화통신 등 5개 중국 언론사를, 6월에는 인민일보 등 4개 중국 언론사를 각각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내 공자학원이 오랫동안 미국 내 대중 강경파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공자학원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비난을 의식해 공자학원 명칭과 운영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고 지난달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YTN 김은배입니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 속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 등 재산이 급증한 억만장자들에게 6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거두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실업자가 넘쳐나지만 테슬라와 아마존 등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은 오히려 수혜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지난해 10월 이후 성장성을 인정받으면서 주가가 6배 가까이 오르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애플에 이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1,500 전후인 주식 한 주를 5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까지 결정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등이 급등세를 주도하는 상황입니다. Technology is reshaping our economy in amazing ways right now. And this real painful transition we're going to go through, which sucks from a labor perspective and a human perspective, is amazing from a technology and efficiency and potentially profitability perspective.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주가 상승 등으로 최상위 부자의 재산이 급증하자 이들에게 6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거두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1년간 미국인의 보건의료 비용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급진 성향의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 의원과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 의원 등이 주도했습니다. 과세 대상은 최소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부자들로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에 드러난 재산 증가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3월부터 이달 5일 현재까지 드러난 재산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67명의 억만장자가 벌어들인 856조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50조 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32조 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27조 원을 각각 내야 합니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부담할 세금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 움직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도 확장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이 어제 당의 10대 정책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놨는데 김종인표 대선 공약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비대위원장 수락 일성으로 대선 승리를 내세웠던 김종인 위원장. 첫 언급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힘이 무럭무럭 나는 빵을 굽는 걸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어제 발표된 통합당 새 정책에 가장 먼저 명시된 것도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하지만 도입 필요성만 언급한 원론적의 수준으로 구체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이른바 부모 찬스를 타파하고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8년 만에 다시 경제민주화 구현을 명시하고 남녀 동수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진보 성향 정책이 다수 채택됐습니다. 보수 성향 정책도 유지됐습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완화, 또 탈원전 반대와 한미동맹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 민정, 인사수석실 폐지, 또 자녀 입시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도 포함됐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을 정면 겨냥한 정책입니다.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도 채택했지만 현재 다선 의원들에게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정당도 그 개혁에 선뜻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을 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정적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통합당이 과거 대선을 앞두고 정강 정책을 고쳐온 만큼 이번에도 다음 대선 공약을 미리 준비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2012년 초 당시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강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대선 공약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선거용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새 정강정책을 담은 법안과 정책을 통합당이 실제 추진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합당은 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정강정책 개정안을 정식 추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청와대 참모 다주택 논란 등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주 공식 발표된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의가 반려됐습니다. 당장 노 실장을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 속에 쇄신의 의미를 담은 3기 청와대 참모진 출범은 연말 정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다시 하락하고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역전된 가운데 새 수석비서관 5명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반영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충원을 아끼거나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국민들께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가감없이 행정부와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 대한 인사는 일단락됐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6명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회숙 인사수석의 사의는 반려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 15명 가운데 7명이 교체됐지만 노 실장의 유임 공식화로 쇄신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집 2채를 다 판 비서실장은 자리를 지켰고 잠실의 아파트를 비싸게 내놨다는 논란 끝에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스스로 다주택 보유를 해소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비서실장의 권고는 민정수석과의 갈등과 똘똘한 한 채 논란만 부각시켰습니다. 집과 직이 거래되는 듯한 이 현실에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노 실장에 대한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을 총괄할 적임자를 당장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3기 청와대 참모진의 출범으로 볼 만한 실장급 인사는 9월 정기국회 이후인 연말로 넘어갔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에 바뀐 수석비서관 대부분은 이미 지난달부터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던 자리들입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청와대 참모들의 일괄 사의 표명은 결국 비서실장의 재신임만 공식화한 채 일단락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어제 낮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계 부정 의혹 등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지난 5월 이후에 3개월 만에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어제 낮 1시 반쯤 이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각까지도 밤샘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 소환 조사는 어느덧 15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각종 의혹은 지난 5월 초 정 의원을 비판하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불거졌습니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가 기부금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윤미향 의원과 정 의원을 고발했고, 이 검찰은 지난 5월 20일 정 의원 사무실과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또 정 의원 측의 회계 담당자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정 의원 대표로서 30년 가까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왔던 윤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크게 두 가지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윤 의원을 포함한 정 의원 관계자들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빼내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와 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가 반값에 되팔면서 이 정 의원 측에 손해를 입혔는지입니다. 이 앞서 5월 말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고 안성 쉼터도 사르는 사람이 없어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고 의혹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이 규명해야 하는 의혹이 많은 만큼 조사가 늦어질 것이란 관측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긴 밤샘 조사가 이어지면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유산소 운동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산소를 이용해 공급하는 지구성 운동으로 지방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는 전신 운동을 말합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은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며 지방을 사용해 에너지를 생성해 체지방 감소를 통한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심신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등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많이 하는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나 달리기, 자전거 타기, 댄스, 에어로빅, 계단 오르기, 배드민턴이나 등산, 스케이트, 줄넘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런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내 기억력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이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뇌 회백질의 성장을 왜 촉발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운동할 때 혈액 흐름을 증가시키거나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달리기를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든다며 이로 인해 뇌세포 성장이 활성화돼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실업지표 호조에도 부양책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0.12포인트, 0.29% 하락한 27,896.7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92포인트, 0.2%가 내린 3,373.43에 거래됐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27포인트, 0.27% 상승한 11,042.5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실업 등 주요 경제지표와 미국 부양책 협상, 미중 관계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개선되면서 증시에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S&P 500지수는 지난 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정도로 오르면서 레벨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99% 하락해 가장 부진했고 기술주는 0.04%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부양책 협상이 시장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 내린 42.2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0.95% 떨어진 4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촉발된 원유 수요 위축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치가 유가를 내리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항공여행 제한으로 올해 원유 소비가 하루 81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도 세계 원유 수요가 906만 배럴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해 지난달 전망치 895만 배럴보다 수요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수당 1.1% 오른 1970.4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모든 거래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완전한 보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이 완전히 안전한 것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틱톡 측은 미국 내 사업 매각을 위한 협상을 마이크로소프트와 추진 중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5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주춤하면서 고용시장 회복의 청신호를 밝힌 것이지만 여전히 기록적인 규모여서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19만 건보다 23만 건 줄어든 것으로 2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10만 건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과 토요일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5, 6도가량 더 올라가 LA 지역 낮 기온 90도 중반대를 기록하겠습니다. 벨리와 인랜드 지역은 세 자릿수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인 내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까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인랜드 지역 등 남가주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번 더위는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계속되겠고 밤에도 7, 80도대 기온을 보이며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폭염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한동안은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5도, 밤 최저 기온 7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97도, 밤 최저 7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102도, 74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8도, 밤 최저 6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70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에 서울에도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3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6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한국 홈쇼핑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홈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